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대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는 법률 행위이며 보증금 보존을 기초하는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법률 행위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항상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본 문서이니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둘째, 모든 확인과 합의를 마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러 원룸에 가서 방충망이 없다고 해달라고 해봐야 집주인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 목록을 작성하고 꼼꼼히 원룸을 확인한 후에 집주인과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차후에 분쟁의 소재가 없습니다. 셋째, 직거래보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가 안전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등기부 등본 확인, 소유주 신분 확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일이 매물을 직접 찾아다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는 중개 수수료를 주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초보인 경우 믿을만한 부동산 고수랑 같이 다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넷째,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꼭 소유주 통장에 반드시 자동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계약금 정도는 부동산에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주거나 아니면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만큼 확실한 영수증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집주인과 합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문서화된 약속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집주인이 약속해준 세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면 전체 도배인지 부분 도배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가령 계약 중간에 나가도 된다고 합의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와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이 진행된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확하게 주소와 호수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주소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인 단독주택인 경우엔 정확한 주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공동주택인 경우, 즉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처럼 건물 한 칸 한 칸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정확한 호수 기입이 필요합니다. 호수별로 등기가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소와 호수가 틀리면 말짱할 일입니다. 일곱 번째, 전기세, 수도세와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가 통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산 방법이나 고지서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해서 명시해야 하며, 청소비, 공동전기,
오물세 등으로 따로 관리비를 받는지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면 충분하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계약금은 적게 걸수록 유리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이사 오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건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3천만 원이어서 계약금을 300만 원 받았다면, 새로 이사 갈 집이 보증금 5천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500만 원이지만 계약금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올 사람이 계약금 300만 원을 포기한다면 연쇄작용으로 계약금 500만 원도 포기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계약서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중개 목적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정 권리관계와 집의 상태를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차후 문제가 발생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서이니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계약금 지불과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는 불리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부 온전히 작성되었는지 찬찬히 확인하고 날인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임장 원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